처녀 귀신을 불렀던 선배의 결말.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떤 행동으로 귀신을 불렀던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2년 전에 제주도에서 대학교 다닐 때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집에서 멀었기에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고, 기숙사는 방 하나에 3명이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명은 복학한 2년 선배,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저랑 나이가 같은 동기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와 이해심이 많던 형이 있었기에 금방 친해지게 되어서 기숙사에서 몰래 술도 먹고 주말에도 같이 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몰래 가지고 와서 치맥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복학생 형이 무서운 이야기나 해보자고 해서 하나 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기 한 명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쓰던 처녀 귀신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유독 춥거나 음산한 쪽에 시선을 두고서 매일같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었고, 기숙사 건물이 낡아서 문 밑으로 애풍이 무척 심하다 보니 나름대로 조건에 맞았던 것이었지요. 곧바로 불을 끄고 문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 없습니다. 미신 같은 이상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곤 다시 불을 켜고서 헛소리라고 비웃으며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복학생 형은 매일같이 하다보면 나온다고 했으니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며 매일 밤마다 불을 끄고 자기 전에는 방문에 인사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안녕하세요. 다음 날은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 다음 날은 또 오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을 넘게 인사를 했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학생 형이 갑자기 상기된 얼굴로 저희에게 말합니다. 나 그 처녀 귀신 봤어. 문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인사를 먼저 해왔다는 것이었고, 평소 장난이 많던 형이기에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에게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형은 새벽마다 방문을 향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하곤 말도 안 하면서 문을 향해 소곤소곤 말을 했습니다. 장난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았기에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눈을 감고 누워서 자는 척했는데, 모르고 쟤 아직 안 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형은 일어서면서 제가 자는 곳에 눈을 돌렸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저도 그때 눈을 떠서 서로 두 눈이 마주쳤고, 형은 마치 원수를 보는 것처럼 한동안 째려보다가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달에 어제 있었던 일을 먼저 잠들었던 동기에게 이야기했지만, 동기는 덤덤한 성격이라서 복학생 형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오기로 저희를 속이려고 장난을 치려는 건지 점점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날 밤은 저와 동기도 자지 않고 형이 문을 향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형은 어제와 같이 문을 향해 신나게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이런 말을 했기에 전 아직도 이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젠 지겨워. 같이 떠날까? 지금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이 말을 하고서는 문을 열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고 밖으로 나가서 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숙사 여기저기를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는 걸지도 모르니 아침까지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꺼져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저희는 그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옥상에서 형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은 손목을 칼로 그어서 자살했던 것이었지요. 옥상은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데 형이 어떻게 옥상으로 갔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에게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저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경찰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살의 흔적도 없었고 다른 이상한 점도 없어서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사건 후에 저는 기숙사를 나오게 됩니다. 도저히 그 방문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도 가끔씩 자다가 형의 목소리를 듣는 착각에 깨어나곤 합니다. 형의 마지막 말을 듣고 말렸어야 하는데 말리지 못한 죄책감이었을까.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형이 아직도 정말 귀신을 부른 건지 자살인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나 인터넷으로 떠도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꼭 말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분신사바와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도 귀신을 부르는 게 가능하고 귀신을 부르는 행위는 화를 부를 수도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